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학생 인권 조례 상임위 부결과 관련해 조례에 찬성하는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당사에 앞서 이 집회를 열고 중앙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경남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 시민연대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이 경남도당과 소속 의원들에게 인권 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도록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촛불 민심에 반해 경남도의회 상임위에서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도의원 2명을 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 그리고 학교 안에서의 학생들의 자치권이 회복되어서 어린이 또 젊은이 어른 늙은이 모두가 함께 평등하고 평화로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리면서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도 집회를 열고 당론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찬성단체는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인 20명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반대단체들은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녀를 살리는 중요한 결단이었다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의장과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수기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찬반 단체의 압박과 여론 흐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경남을 세계적인 로봇 산업의 중심으로 키우겠다며 추진한 경남 로봇랜드가 오는 7월 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광과 산업을 연계한 대규모 복합시설로 추진됐지만 산업의 핵심 축인 R&D 센터에는 입주하겠다는 기업이 없습니다. 먼저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비와 지방비 등 1단계만 3,600여억 원이 투입된 경남 로봇랜드입니다. 지난 2011년 착공 뒤 시행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공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95%. 관광시설물인 테마파크에는 대형 놀이기구 22개가 들어서 입장객 맞을 채비를 마쳤습니다. 세계동으로 건립된 R&D 센터에는 로봇 관련 연구개발과 실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관광시설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연계한 로봇랜드는 로봇 산업의 전초 기지로 육성합니다. 로봇랜드가 조성됨으로써 그 효과로는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로봇랜드 내에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여서 지속적인 산업에 견인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개장 2달여를 앞둔 현재 R&D 센터에 입주하겠다는 업체는 4곳에 불과합니다. 사단법인 연구소 1곳과 기업 3곳인데 그나마도 2곳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과 1인 기업입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각종 시설비 인하, 2억 원의 정책자금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혜택까지 제안했지만 입주하겠다는 기업이 없습니다. 로봇랜드에서 뭔가 매출이 창출된다든지 지속적으로 그런 기업이 돼야지 거기 안 들어가겠습니까?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3,600억 원을 투입한 로봇랜드가 반쪽 개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로봇랜드는 추진 당시부터 열악한 입지 여건 등으로 인해 산업 부문의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경상남도는 로봇 비즈니스 벨트를 유치해 로봇랜드와 연계한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구호에만 그쳤습니다. 이어서 김소영 기자입니다. 로봇랜드 개장을 앞두고 열린 창원시의회 업무보고 자리. R&D 센터의 활용 방안을 놓고 우려와 비판이 쏟아집니다. R&D 센터는 기업 비즈니스 하라고 추천업들을 했는데 이게 4개, 5개밖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우려는 지난 2008년 사업 추진 초기부터 제기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중간 보고에서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왕복 2차로가 구불구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이 도로가 창원 도심과 다른 시군에서 로봇랜드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경상남도는 로봇랜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1,200억대 국책 사업인 로봇 비즈니스 벨트를 추진했습니다. 861억 원 규모 R&D 수행업체들을 공모하며 일부 로봇랜드 입주를 조건으로 내걸 계획이었지만 실제 사업 제안 과정에서 무산됐습니다.
지난 2014년 관련 업무 역시 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 경남 테크노파크로 이관됐습니다. 로봇랜드와 로봇 비즈니스 벨트는 각각 따로 추진됐고 기업 유치 전담팀이 꾸려진 건 역시 지난해부터였습니다. 당초 초기에는 로봇랜드 조성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치중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로봇랜드와 연계한 로봇 비즈니스 벨트를 통해 로봇 기업 300곳을 집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경상남도. 하지만 사업 완료를 1년 앞둔 현재 로봇 비즈니스 벨트에 입주한 업체 역시 5곳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32년 만에 열리나 했던 낙동강 하구뚝이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1시간가량의 시범 개방이지만 농민들의 반발로 연기됐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민이 모내기를 위해 논에 물을 대고 있습니다. 강서구 농민들은 짭짜리 토마토 농사가 끝난 다음 이렇게 벼농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농업용수는 대부분 낙동강 물을 끌어온 겁니다. 그런 만큼 한두 시간 시범 개방일지라도 낙동강 하구뚝을 개방해 바닷물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1시간을 열든 2시간을 열든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바닷물에 사는 농작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스며든다고. 이런 농민들의 반대 때문에 낙동강 하구뚝 시범 개방이 무산됐습니다. 이번 시범 개방은 바닷물을 낙동강 쪽으로 3에서 5km가량 유입시켜 낙동강은 물론 지하수에 대한 염분 침투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산시는 시범 개방을 해본 뒤에야 농업 피해의 가능성과 범위가 예측되고 대책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염분도가 그 지하수의 어떤 영향을 그 현재 맥도 정도에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전문가들 충분한 검토를 기술적 검토를 한번 거쳐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고자 하고. 부산시와 환경부 등 5개 관계기관은 다음 달 초 다시 낙동강 하구뚝 시범 개방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염분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경상남도 기록원이 문을 연 지 1주년을 맞아 경남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경남의 소소한 기록을 지역민과 공유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난 기록 자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경남 도정이 시작된 진주 도청 앞에서 도지사격인 일본인 도장관과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1925년 일제강점기 당시 부산 부민동으로 옮긴 도청은 지금 동아대학교 박물관으로 남았습니다. 1983년이 돼서야 지금의 창원 사림동에 자리 잡았습니다. 경상남도 기록원은 문을 연 지 1주년을 맞아 기억, 기록을 만나다를 주제로 경남의 발자취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우리 지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정체성과 역사를 저희가 기록으로 전승해서 또 문화 공간으로서 또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기록들도 흥미롭습니다. 옛 신라 지역인 의령에서 최초 발견된 고구려 불상 금동열의 입상, 창원시 진해구 보건로터리에 세운 이순신 동상도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기름 먹인 한지로 만든 비닐하우스도 김해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30년 이상 된 행정기록 등 40권의 기록물을 소장한 경상남도 기록원은 역사적 사건 자료를 모으는 등 경남만의 기록 자치에 힘쓸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기록원은 지난 1896년에서 1925년 진주 도정 시절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올해 민간에 소장된 자료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회에는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는 타임캡슐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더위에 대한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이 30도 선을 오르내리면서 많이 덥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가량 높은 26도로 예상되고요. 내일은 29도,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30도까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요즘 하늘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구름 한 점 지나지 않고요. 미세먼지가 없어서 시야도 아주 깨끗합니다. 이번 주 주말까지는 내내 이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구름이 없는 만큼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모두 높습니다. 이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자외선과 만나 생성되는 오염 물질인데요.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아 호흡기에 좋지 않습니다. 해가 강한 낮 시간대에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어제만큼 맑고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하는데요. 동부 지역은 창녕과 함안, 밀양 11도, 창원과 김해가 15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높은데요. 거창 9도, 진주와 사천이 12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날씨는 점점 더 더워져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절정을 보이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한 차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통영시가 다음 달 19일까지 시정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시정 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의령군청과 군의회, 지역단체들이 한전 의령지사 폐쇄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한전 본사에 전달했습니다. 합천군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지역 영화 창작 스튜디오 구축에 선정돼 앞으로 2년 동안 20억 원을 투입합니다. 함안군이 오는 24일 오후 마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지역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을 엽니다. 우리나라에서 멸종됐다가 복원된 따오기가 오늘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아 처음으로 야생에 방사됩니다. 환경부는 창녕군 등과 함께 오늘 창녕 우포늪 생태관에서 공동 기념 행사를 연 뒤 오후 4시에 따오기 복원센터에서 따오기를 야생에 방사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198호인 따오기는 1979년 비무장지대에서 사진이 찍힌 뒤로 국내에서 사라졌습니다. 창녕 함안보 개방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해 환경부 소속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8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지자 비슷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피해 배상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산강 승촌보와 낙동강 상주보 인근의 농민들도 보 개방으로 농작물 피해를 봤다며 6억 원과 10억 원의 피해 배상을 각각 신청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전담팀도 운영합니다. 또 이달 안에 각 시군에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과 인공안개를 분사해 더운 공기를 기화열로 식혀주는 냉각 안개 등을 설치합니다. 무더위 쉼터는 올해 5,700여 곳으로 200여 곳이 추가되고 야간 운영 무더위 쉼터도 추가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청년 일자리와 연계한 사회적 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어제 경상대학교에서 대학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강연에는 기술인력 연결 사업으로 창업한 공태영 대표와 다육식물 재배로 강소농으로 거듭난 박재민 대표가 청년 일자리의 새로운 돌파구로 사회적 기업을 소개했습니다. 고성군이 축산 악취 해소와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해 어제 하림그룹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축산 악취 해소와 분뇨 처리 기술 교류에 협력하고 지역 축산물 판매 확대와 전염병 차단 방역 등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